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요. 몸이 약간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잠자리에서도 뭔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아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만족감이 덜 오면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겠지요. 너무 빨리 사정을 해버리거나 혹은요 또 어떨 때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것도 또한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게다가 예전처럼 내가 집중해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끈기나 지구력 같은 게 훅 떨어져 나갑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상대 파트너 또한 뭔가 조금 달라지면서 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소중의 모양도 바뀌고 또는 채모도 색깔도 살짝 혹은 어떤 변화 이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 되는구나, 마음 같지 않구나 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는요 80대가 넘은 사람들도 여전히 잠자리를 왕성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뭐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네, 우리나라도 요즘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요. 사랑은 꼭 나누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또는 이제는 체력이 좀 안 된다고 그저 그냥 포기할 수만 없는 게 이게 바로 잠자리 사랑일 텐데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그냥 낙담하면서 지내기보다 나의 몸이 조금씩 뭔가 변화는 되었지만 그래도 이 변화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방법들, 나이가 들었어도 팔팔하게 꼭 잠자리는 우리에겐 소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의 변화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잠자리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꿀팁들 몇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잠자리의 루틴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저녁에 혹은 밤에 사랑을 나눴다면요, 그거를 한번 쓱 바꿔보십시오. 언제로 바꾸느냐 하면은요, 잠을 푹 자고 난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사랑을 나눠보시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밤에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피로도 풀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남성들이 그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침에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요. 아침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왕창 확 힘이 있게 솟아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밤에만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쨍쨍하게 올라올 때 이때 사랑을 한번 나눠보시면 더 만족한 사랑을 나누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방에 침실이 뭔가 이렇게 아침이 되면 환하게 태양이 불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댁이 있으시다면 커튼을 어두운 색깔로 바꾸셔서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는 커튼을 쫙 쳐놓고 사랑을 나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지만 저녁에 나눌 걸 아침으로 나누고 아침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침실이라면 커튼을 살짝 바꿔서 분위기를 좀 조절하시고 이러면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사랑을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밤에 피곤하고 힘든데 잘 되지도 않는데 뭘 사랑을 나눠? 라고 포기하시면 아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자리의 범위를 넓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 밤에 잠자기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순간 사랑을 나누는 그것만 우리가 잠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는 이 나이 때는요 꼭 그것만 잠자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위를 넓혀 보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게 수시로 꼭 그 순간이 골인해서 하는 거 이것만이 사랑이 아닌 수시로 접촉하는 그것조차도 사랑이다. 이것도 충분히 우리는 잠자리에 관계를 나누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그렇게 범위를 넓혀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가끔 손을 꼭 잡고 은근히 눈을 지그시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입맞춤을 해보시거나요. 또는요, 포옹을 평상시에도 자주 해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우리 둘만의 관계다, 우리 둘만의 잠자리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좀 뭔가 좀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느껴보시고 좀 이벤트를 활용해 보시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둘이 함께 손잡고 요즘 홍대 앞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어른들 장난감 파는 그런 샵들이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런 데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부끄러워서 아유 난 부끄러워 그런 데를 어떻게 가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이 요즘은 유행하고 어떤 것들을 팔고 있나 라는 것도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한두 개 정도 사갖고 서로에게 선물하면서 그것을 활용한 사랑을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법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잠자리 사랑을 나누는 범위를 넓혀 가시면서 만족한 그런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사랑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화를 자주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흔한 것 같고요. 늘 하는 말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참 쉽게 두 사람만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집안의 대소사, 아이들, 일가 친척들 이야기 이런 거를 그냥 비즈니스 이야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이야기들로만 두 사람의 대화가 모아서 합쳐진다면 두 사람은 별로 행복한 부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감정이나 두 사람의 느낌, 두 사람의 그 잠자리에서 불만 혹은 만족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정한 대화지 기타 등등 두 사람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는 모두 그야말로 비즈니스 사업적인 이야기다라고 탁 집어서 저는 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꼭 잠자리에서 나누는 그런 아주 은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요즘 내 감정은 어때? 뭐 계절이 날씨가 어때지니까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뭐를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점차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요즘은 내게 조금 차지를 않아. 조금 구부러졌어. 조금 뭔가 약해졌어. 라는 그런 솔직한 속내의 이야기까지도 하고 나는 이럴 땐 좀 뭔가 불만족이더라. 이럴 땐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이야기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야기, 기타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딱 두 사람의 이야기, 이게 정말 진솔한 두 사람만의 대화라는 거 기억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 자주 나눠보십시오. 다음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자주 웃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웃음이 적어지지요. 뭐 한 7살 요때는 하루에 1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청소년기가 되면 웃음이 더 많이 줄어들고요. 어른이 돼서는 뭐 하루에 4번 웃기도 바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화통하게 신나게 웃어본 적 최근에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잠자리에서 사랑 나누는 그 순간이라도요, 뭔가 잘 안 돼서 불만스럽고, 이거 아닌데, 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러지? 라고 느껴지실 때 슬쩍 농을 탁 치시면서 유머를 한마디 툭 던지거나, 뭔가 다른 이야기로 탁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둘이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게끔 자주 유머를 던지고 크게 웃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나의 잠자리가 마음에 안 차더라도요. 크게 웃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이 없어지고 오늘만 날인가? 내일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위안이 되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부부가 함께 둘이서 큰 소리로 자주 웃어보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크게 웃어볼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안 웃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웃다 보니 행복해지더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웃어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로맨스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예, 이런 분들 나는 파트너가 없어.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외로움을 외롭다고 외롭게만 지내지 마시고요. 노력하셔서 새로운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요것 또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째는 성병에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이어서요. 우리나라에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뭐 이 나이에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있겠어? 안심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시면 그냥 무턱대고 사랑 나누지 마시고요. 남성분들 그 소중한 그곳에 우리 왜 장화 신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꼭 착용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셨다가 잘못하면 큰 해가 내 몸에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사랑도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또 잘 나누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금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은 한 잔도 사실은 안 좋대요. 그렇지만 전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또 서운해 하실 분들 계시니까요. 아주 정말 조금씩만 어쩌다 한 번씩 술 드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루틴을 찾으시면서 꾸준하게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오기네TV 가족 여러분이 되십사 하는 말씀에 몇 가지 방법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런 말 있는 거 들어보셨죠? 네, 똑같은 당도의 사과라 할지라도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더 맛있을까요? 물론 공짜이기 때문에 맛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요 바로 훔쳤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 중에 이런 말 있더라고요. 1도 2비 3첩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고 하니 남성들이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쾌감을 느끼는 이 세 가지가 바로 1도 2비 3첩이라고 하는데요. 3위는 첩과 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감동 그리고 그 느낌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노비와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좋더라 라고 그 다음에 1등 첫 번째는요 바로 임자가 있는 남편이 있는 남의 여자를 몰래 훔쳐서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짜릿한 쾌감이 많이 오더라 라는 그런 말이 바로 1도 2비 3첩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남의 여자를 훔친다 라는 말은 뭐 진짜로 훔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서리 해먹는 그런 것처럼 잠시 남의 여자의 몸을 서리해서 슬쩍 한번 사랑을 나눈다 이런 말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나 자기가 오래도록 교제하고 있는 연인보다는 남의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 혹은 사과를 몰래 훔쳐 먹을 때 더 맛있다라고 느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심리학에서 왜 사람들은 몰래 은밀한 사랑을 나눌 때 더 많이 짜릿함을 느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왜 몰래 한 사랑에서 더 큰 쾌감을 느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적 만족을 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도에 쥐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순놈 쥐와 암놈 쥐를 한 곳에 집어넣고 교미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 이게 순놈 쥐가 정말 몸이 지쳐서 넘어질 때까지 아주 열심히 교미를 나누더랍니다. 그래서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가만히 넋을 놓고 있더래요. 그랬을 때 암놈 쥐를 살짝 빼놨다가 잠시 후에 다시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순놈쥐가 암컷 쥐한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암놈쥐를 빼내고요. 다른 쥐를 다시 집어넣었더니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수컷 쥐는요, 새로운 쥐를 바라보고는 다시 교미를 하려고 접근을 하고 또 교미를 나누더라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다른 동물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성행위를 통해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습관화가 된 동일한 파트너에게서는요, 이 그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 감소했던 도파민이 다시 자극이 되면서 새롭게 막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파트너가 바뀌면 아까 쥐의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나면 다시 도파민이 막 나와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늘 만났던 사람, 늘 사랑을 나누는 한 파트너만 주구장창 사랑을 나누면은요, 도파민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나오지 않게 되다가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성에게서도 간혹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눠도 늘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건 누구나 개인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아쉽게도 슬플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기의 그 도파민은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이 호르몬이 점차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파트너와 관계가 친하고 그리고 익숙할수록요, 성적인 만족도는 점차로 조금씩 더 많이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늘 익숙하게 그리고 늘 그 친숙한 편안함만 찾을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찾고 새로움을 찾고 도전해보는 그런 부부들이 되어야 더 만족한 잠자리에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더 짜릿한 느낌이 온다라고 합니다. 성행동 아카이브 저널에 의하면은요, 두려움이나 짜릿함 그리고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 자극적이고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더 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더 뭔가 이렇게 그 초조함 때문이라도 더 많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로 남몰래 몰래 은밀하게 만나면서요, 그 들킬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느껴질 때,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위로 쑥 올라갔다 갑자기 밑으로 콕 떨어지고 다시 위로 쑥 올라가고, 이런 롤러코스터와 그런 거를 탔을 때의 그 느낌과 자극을 받으면서 더 만족도가 많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탈 때 편안한 마음으로 와, 참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렇지만 그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희열이 느껴지고, 그걸 타고 내려왔을 때 와, 또 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몰래 만날 때 더 많이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성행동 아카이브 저널에 그런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둘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단 둘이서 살짝 남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더 친밀해지고요, 더 가까워지는 게 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더라도요, 뭔가 남들한테 말하지 않는 둘만의 짜릿한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부들일수록요, 서로 친밀도가 높고요, 더 친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부도 그러는데 바깥에서 누구한테 말 못하면서 살짝 들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몰래 둘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짜릿한 그 느낌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하고 더 많이 자극도도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둘만 가지고 있는 그 짜릿함만 갖고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서로 공인된 그런 관계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이를 유지할 때
더 탄탄한 사랑도 유지가 되고 또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둘만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짜릿함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결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만의 그 어떤 사랑 같은 거는 1년이 정도가 지나면 그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고 만족도도 서서히 내려간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만의 행복한 그런 것들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것을 부부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해야지 1도 2비 3첩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찾으러 다니시려고 하면 아마도 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려봅니다. 아무리 훔친 사과가 맛있고요, 몰래 하는 사랑이 더 짜릿한 느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그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큰 낭패를 보지 않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와, 어제 그제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근데 이렇게 눈이 산처럼 쌓여 있긴 하지만요, 날씨는 봄처럼 아주 따스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밭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 여성들 중에는요, 아주 많은 여성들이 절정이라는 거예요. 사랑 막 나눌 때 그 좋아하는 그 느낌이 평생도록 단 한 번도 나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 반면에 어떤 여성들은 원하지 않고 또 어떠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많게는 하루에 50회 정도까지나 그 흥분이 막 되는 여성들이 있대요. 더군다나요, 언제 절정의 순간이 올지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향이 있는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도 수시로 아무 때나 자극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여성이요, 나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고 본인의 그 상황을 SNS에 공유해서요, 큰 화제가 돼서 그게 기사화 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왜 원치 않는데도 아무 때나 수시로 절정의 순간을 느끼고 그 자극이 오는 것인지,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여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글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식기 지속 흥분 장애라고 하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때나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그렇게 자극이 오는 이런 거를 일종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병명이 생식기 지속 흥분 장애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영국에 사는 29살의 어떤 여성이요, 바로 이 생식기 지속 흥분 장애를 겪고 있는 사연을 SNS에 다 공개를 했었대요.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서 집안에 갇혀서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이 흥분 장애는 생식기 부위에 원치 않는 자극을 경험하는 아주 드문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성들 중에요, 1%의 여성들이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성들이 그 부끄럽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난 아무 때나 자극이 와요, 이런 말을 막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의 도움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수시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요, 주로 이른 아침이나 밤에 잘 발생하고요, 횟수도 하루에 몇 번씩, 또 어떤 여성들은요, 많게는 25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번까지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성들의 그 소중한 흥분을 느끼게 하는 그 조그만 단추 있잖아요, 그 음핵이라고 하는 곳, 그 주변이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요, 그 질하고 자궁을 연결하는 그 자궁 경부 있잖아요, 그 부근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궁 경부까지 퍼져나가면서요, 이 자극들 딱
따끔따끔했던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항상 절정을 꼭 느끼는 건 아니래요. 그렇지만 어떤 자극이 막 오긴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증상이 강하게 올 때는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요. 통증이 생기면서 가끔 메스꺼움 같은 게 막 오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런 증상이 병원 가기도 부끄럽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다행히도 나는 이런 증상이 있어, 나는 이래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같이 있는 모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살면서 별의 별 희한한 병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 여성에게 이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식기 지속 흥분 장애라는 말은요, 2001년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성적 흥분 지속 증후군이라고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주로 여성에게 나타난다고 보고되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요,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는 게 막 좋아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막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애의 증상은요, 생식기 부위에 혈류가 증가하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그 부위에 강렬한 감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자리 할 때 남자 여자가 절정에 오르기 직전 어떤 그 느낌 막 오는 거 있잖아요. 막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순간만 느끼는 것이라면,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언제나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질이 수축하거나 질에 그 윤활액이 막 흐른다거나, 또는요 예측이 불가할 절정 등의 그 증상들이 여성들에게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1%의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여성들, 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난 이런 증상이 있어, 난 아무 때나 막 느껴, 어떡하면 좋아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식기 지속 흥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많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골반 정맥류나 척추 기저부에 생기는 낭종이나 음액 주위의 농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어울려서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장애에 대한 표준 치료 방법은 없지만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같은 이런 행동치료나 아니면 골반적 근육 물리치료 같은 마사지, 이러한 것들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증상을 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아무 때나 수시로 느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라고 부럽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막상 본인이 그런 경우를 수시로 아무 때나 원치 않는데도 겪는다면 결코 그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아무 때나 느낌이 와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걸 아시다면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권유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증상을 본인이 직접 겪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면 전문가를 찾아서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일상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은요, 흔치 않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증상으로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가득가득한 이런 날, 따사로운 햇볕이 있어서 눈이 빨리 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오그네 TV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